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자리 잡고 있는 SBS 워싱턴 지구입니다. 저는 김용태고요. 저는 남승모입니다. 네, 2024년 대선의 해가 밝았다고 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월 중순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 정치 전문가, 미국 정치 1타 강사 폴공 선임연구원과 여기는 DC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엊그저께 끝난 슈퍼볼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셨습니까? 네, 좀 봤습니다. 연장전까지 가고요. 캔서스시티 칩스라는 캔서스시티에 있는 미식축구팀이 지금 지난 5년 사이에 3번을 이겼어가지고 좀 다이너스티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마지막에 이렇게 쿼터백이 샥 던져가지고 옆으로 터치다운 딱 하니까 뭐 거의 뭐 캔사스시티는 난리가 났던데요. 난리가 났죠. 슈퍼볼 경기 결과보다 사실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오냐, 와서 뭐 청혼을 하느냐, 화면은 몇 번 잡히느냐 이런 게 더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 미국에서 톱 가수이거든요. 필라델피아 근처에서 태어나고 89년생인 컨트리 뮤직 음악으로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pop스타가 된 가수인데 거의 이제는 진짜 미국에서 최고의 여가수고 그래미상만 14개를 땄고 기록은 다 깨고 있는 그런 가수이고요. 사귀는 남자가 그 캔서스시티 치프스의 좀 올스타인 저희 선수가 있는데요. 트래비스 켈시라고 선수가 있는데 그분하고 사귀면서 좀 트럼프 지지자들 속에서 좀 소문이 퍼지면서 이 지금 시점으로 온 겁니다. 무슨 소문인 거죠? 몇몇 지지자들의 저희 생각이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슈퍼볼까지 가가지고 그 큰 무대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한다는 게 그 트럼프 지지자들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던 표현이 psychological operation, 심리전으로 이제 슈퍼볼 그 큰 무대에서 지지 선언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테일러 스위프트는 2020년에도 바이든 당시 후보를 지지를 했었어요. 일종의 음모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고 또 최고의 팀의 축구 선수하고 사귀면서 슈퍼볼 결승전에 가서 바이든 지지를 빡 하면 이목이 집중될 테니까 트럼프 진영에서는 야, 저거 일부러 저렇게 꾸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바이든 쪽에서도 지지를 바라고 있는 그런 태도이거든요. 아하. 사실 슈퍼볼이 끝났지만 지지 선언 없이 끝났습니다. 이게 사실 슈퍼볼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그 국민적인 어떤 뭐 스포츠 경기고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네. 거기서 누군가가 한다는 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가능하지는 않죠. 그런 케이스는 드물죠. 왜냐하면 워낙 그냥 슈퍼볼이라는 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다 보는 행사인데 정치가 개입 안 하거든요. 보통 대통령은 슈퍼볼을 앞두고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면 메시지를 녹화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센세이셔널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조차 안 했습니다. 보통 무슨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멋진 경기 보여달라 뭐 이런 거 하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좋은 메시지, 정치적인 메시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피했습니다, 카메라를. 그 캔자스 시티라는 그 팀은 그 흔히 말하는 주로 따졌을 때는 공화당 준 건가요? 캔서스시티는 사실 미주리에 있거든요. 중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지지하는 팀입니다. 뭐 네브라스카 주. 근데 그쪽 주들은 다 공화당 주죠. 그럼 그 캐시라는 선수는 혹시 정치 성향이 드러난 게 있나요?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특별히 뭐 민주당, 공화당 지지하는 거는 안 보여주고 있죠. 이를테면 한국에서도 선거철이 되면 연예인 유세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설사 저 배우, 저 가수를 좋아한다고 치는데 저 사람이 A 후보를 지지한다고 야, 나도 A 후보 지지해야지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유난히 이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톱 가수이고 그 인스타그램만 봐도 그 팔로워 숫자만 봐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인기 있냐면은 한국의 BTS랑 블랙핑크 팔로워들을 합쳐도 반도 안 됩니다. 2억 7,900만 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2억, 네. 2억 7,900만 명이면
미국 유권자 수보다 많은 거네요. 그렇죠. 유권자 수보다 많죠. 그만큼 인기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를 흔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작년 가을서부터 이제 세계 투어를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만 수입을 올리는 게 몇십억 달러라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 나왔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뭐 조대, 조원대, 억대가 아니고 조대 그 경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는 데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공연에서 창출한, 그러니까 공연 수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지역에서 창출한 것까지 포함하면 한 6조 원 정도 창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성인이라면 이제 유권자가 되겠죠. 53%가 테일러 스위프트 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폴도 팬인가요? 저는 큰 팬은 아니고요. 저는 그분의 경쟁자기보다는 같이 좀 등급인 비욘세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무시 못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제 지금 청년표에 좀 딸린다고 지적을 받고 있고 그리고 청년표 때문에 트럼프 캠프에서도 좀 무시를 못하는 이런 인사죠. 미국은 연예인들은 보통 민주당을 다 지지하거든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연예인들은 그냥 진짜 손으로 셀 수 그래요? 있을 만큼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 많은 연예인 중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지지선을 많이 바라고 있죠. 바이든 캠프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사실은 뭐 한국에서도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뭐 마이클 잭슨이나 뭐 머라이어 캐리나 이런 것처럼 무슨 노래를 불렀지 하고 딱 떠오르는 그 대표 곡이다 이렇게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웃긴 그런 코멘트가 트럼프 선대본부에서 나온 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만드는 노래마다 어느 남자를 사귀면서 헤어지면서 이별송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 부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남자도 못 고르는 여자 가수가 뭔 저기 후보를 잘 고르겠냐 하면서 지적을 해가지고 좀 한바탕 많이 웃었죠. 미국에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렇게까지 인기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뭐 본인이 이제 곡을 쓰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자기가 저작권을 많이 갖고 있는 가수고 그리고 블룸버그 뉴스에 의하면은 자기 재산만 11억 달러라고 합니다. 11억 달러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역시 좆대네요. 조원대. 그분도 좆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무시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저작권 때문에 좀 크게 싸움을 해가지고 사람이 그래서 버텨서 이긴 사람이거든요. 테일러 스위프트 그 젊은 나이에 89년생입니다. 대단한 여 가수죠. 그 도쿄에서 공연하고 전용기 타고 저 라스베가스 가는 거 보고 와 근데 미국 언론들이 라스베가스에 오냐 안 오냐를 취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테일러 스위프트를 찍는 게 아니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탄 비행기가 도착했다를 찍어가지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야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저 정도인가? 저는 사실은 그게 약간의 괴리감은 좀 있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로 지금 민주당 쪽 바이든 캠프에서 이 사람 지지 선언을 기다리고 있냐면요. 얼마 전에 그 선대본부의 디지털 팀 비서를 찾고 있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를 지지 선언하면은 전략을 어떻게 쓸 거냐는 그런 에세이를 많이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쓰지 말라고 선대본부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대요. 워낙 너무 맛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이 그거 갖고 하니까. 후보자마다 다 그 테일러 스위프트 전략을 짜가지고 제출했다 합니다.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만약에 실제로 이제 지지 선언을 했다. 네. 이러면은 실제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고 작년만 해도 유권자 등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해라. 그 선거 동료를 한 거죠. 네. 꼭 누굴 지지한다는 예. 말은 아니었고 작년만 해도 유권자 등록하라는 날은 거의 3만 5천 명이 그 당일날 등록을 했답니다. 2020년은 같은 그 유권자 등록 거기에도 메시지를 SNS에 올렸는데 그날은 6만 5천이 하루 안에 등록을 했답니다. 그만큼 선대 본부들이 무시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투표율이 늘 중요하긴 한데 미국에서 흔히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공화당, 민주당 어느 쪽에 유리한가요?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민주당이 유리하죠. 트럼프가 좀 청년표를 많이 가져간다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좀 청년들이 바이든한테 불만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도 좀 불만이 많고 MZ 세대는 좀 불만이 좀 많습니다. 또 친환경 정책이 더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불만이 많은데 좀 무시 못하는 표니까 바이든 캠프에서도 신경 쓰고 있고 어느 정도 신경 쓰고 있냐면
슈퍼볼을 앞두고 선대본부가 상전 안 쓰던 틱톡 계좌를 또 열기도 했습니다. 틱톡이란 건 사실 다 알지만 중국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에 좀 문을 닫게 만들려고 하는 그 와중에 바이든 선대본부는 틱톡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슈퍼볼 처음으로 활용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로 돌아와서 자, 미국에서 과거에 저희도 알만한 유명 연예인이 유명 정치인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제일 유명한 사례는 유명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가 아. 존 F 케네디 후보를 당시 밀어준 게 아마 제일 큰 그런 뉴스였고요. 그때 진짜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좀 힘들었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그래가지고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친구들,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 딘 마틴을 동원해가지고 그 팀을 랩팩이라고 옛날에 불렀거든요. 그 그룹이 케네디 후보를 미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정치에 나와서 후보들을 지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바이든을 또 지지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대중 문화계에 있는 인사 중에 가장 파워풀한 사람을 한 명 딱 꼽자면 테일러 스위프트다. 이거는 이견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쪽에서는 굉장히 좀 견제를 했더라고요. 트럼프가 네. 슈퍼볼 전에 그 저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바이든 지지하면 안 된다라고 트윗을 했거든. 네. 뭐 배은망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캔서시티가 결국 슈퍼볼에 가고 이 현실이 돼 가는 과정에 트럼프도 좀 뭘 느꼈는지 SNS에 올린 글 중에 하나는 대통령일 때 그 저작권 법을 수정해 줬거든요. 수정해 준 그 바람에 너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11억 달러가 있는 그런 갑부가 됐는데 오호. 나한테 고마워야지. 너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왜 지지를 하냐라는 글을 SNS에 올렸어요. 거기에 끝나지도 않고 진짜 트럼프 대통령밖에 못하는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또 엘비스 프레슬리랑 닮았다는 또 그런 SNS를 올렸어요. 사진까지 해가지고 합작 사진까지. 근데 사실 좀 보면은 좀 닮긴 닮은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네,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뭐 테일러 스위프트 컨트리 뮤직 테너시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엘비스 프레슬리도 테너시에서는 완전히 알아주는 그런 영웅이잖아요. 근데 공화당 쪽에서는 정말 그렇게 대중문화계 지지를 못 받는 뭐 이유가 있나요? 우선 보수잖아요. 보수고 연예인들은 보통 미국에서는 진보 성향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자연스러운 거고 또 간혹 되게 유명한 스타들이 저기 공화당을 지지하긴 해요. 대표적인 게 아놀드 슈워스니거도 있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2012년 공화당 전당대회 롬니 지지를 하면서 거의 전당대회에서 거의 무대를 혼자서 저기 지지선을 할 수 있게 뭔가 그런 그 터미네이터나 총잡이 이런 느낌이 강하군요. 그렇죠. 네. 워낙 그 총기 그런 걸 좋아하는 공화당한테는 그런 사람 액션 스타들을 좋아하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저희도 사실은 기사를 쓰면서 음악을 접하게 됐어요.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로 꼽히기도 했고요. 듣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DC.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볼 시즌에 나토 문제가 또 이슈가 됐었거든요.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I never will. For God's sake, it's dumb, it's shameful, it's dangerous, it's un-American. 나토가 뭔지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2023년만 해도 불법으로 미국을 들어오려고 했던 거의 250만 명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왜 우리가 투자해야 되냐. 우리 국경도 못 지키는데.